오늘은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키 성장에도 중요하고 두뇌 발달에도 중요한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자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깰 때도 있고 뭐 자다가 울 때도 있고 뭐 악몽 무서운 꿈을 너무 많이 꾸거나 혹은 정말 몽유병처럼 자다가 막 앉아 있거나 잠꼬대를 막 하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애들이 잘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못 자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실제 환자 사례를 가지고 한의학적으로 이러한 수면의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일 악몽을 꾸는 6살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악몽을 매일 꿔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자는 게 무섭죠. 그리고 잠꼬대도 하고. 근데 이게 잠꼬대가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한대요. 깨어있나 보면 이제 애가 또 좀 있으면 다시 자고. 그리고 몽유병처럼 잠깐 막 앉아있다가 다시 자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보통 데리고 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수면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잠을 잘 못 자니까 성장적인 문제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면역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처럼 이제 수면이 이제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굉장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으니까 자꾸 잠을 자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좀 지치고 그래서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됐는데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도대체 어떤 원인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은 불안형. 이것을 심담허업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감기 울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심화치성이라고 그래서 속의 열이 특히나 심장의 열이 굉장히 많은 아이. 이렇게 보통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체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수면의 패턴도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거 표로 한번 정리했는데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면의 특징은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무서운 꿈을 많이 꾸고 자다 깨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신체적인 특징은 보통 얼굴이 좀 창백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식은땀도 흘리면서 아이가 좀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향을 보면 겁이 많거나 낯가림이 많고 또 두 번째 이제 스트레스형을 보게 되면 보통 자다가 소리 지르면서 막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은 이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다가 손이나 발을 막 꽉 쥐거나 발을 이제 발버둥 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제 성향을 보면 아이가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짜증이나 화가 많은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심화치성이라고 해서 이제 열이 좀 많은 과열형은 잠꼬대를 보통 많이 하고요. 몽유병의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잘 때 보면 가만히 앉아요. 입을 대부분 다 걷어 차버리고 머리에 좀 땀이 흥건한 모습이 보이고 성향을 보면 흥분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텐션이 높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찬물 같은 걸 찾게 됩니다. 열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조금 홈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스킨십을 좀 해주면서 안정시켜주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스트레스형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낮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과열형은 열이 많은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따뜻하게 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서늘하게 재우는 게 좋고 특히 머리 쪽은 좀 시원하게 다리 쪽은 좀 따뜻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앞서 얘기한 그 6살 여자아이는 불안형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한약을 처방하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총 2달간 한약을 먹었는데 첫 달 한약 복용하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무서운 꿈을 꾸는 건 별로 없다.
전보다 잠을 훨씬 잘 잔다. 그리고 깨어서 앉아있는 모습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했고, 2달 정도 이제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이제 몽유병 증세 같은 그런 잠꼬대나 이제 자다 깨서 앉아있는 모습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좋아진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이제 불안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날이 있어요. 불안도가 좀 높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자기 전에 좀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이제 그 기질적인 불안도가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통잠 자면서 아이가 이제 성장이나 면역력적인 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치료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짧게 수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들의 수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수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여나 이제 자녀분이 수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났을지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